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33%, 그리고 코스닥은 2.05%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하락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 봅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정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고, 또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돈을 많이 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기지 않을까, 그럼 돈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또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했는데, 여전히 지금 유럽 각국 그리고 미국 이런 데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물 경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세력들이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서 살펴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 보고 좀 이야기합시다.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최근 1년에 개인들이 매수한 돈이 55조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순매수를 했죠. 또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 한 3분기 보면 한 12조 넘는 돈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파란 걸 보면은 세력들은 다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개인들이 왜 저렇게 매수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갖다가 자꾸 쪼고 있습니다. 왜 쪼냐면은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다 보니 실물 경기는 좋지 않은데 자꾸 자산시장 가격만 급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대출을 저렇게 일어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돈 좀 빌릴 수 있도록 저렇게 일어났더니 어려운 사람들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못 빌리고 떼일 것 같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고, 좀 빌리는데 에러를 겪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좀 빌리기 쉬운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뭐 집이든 부동산이든 사버리니까 대출을 쪼고 있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갖다가 안 해줘도 되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은 돈을 안 구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높게 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놔봤자, 그렇지 않아도 이자도 낮은데 뭐 특판 상품이라고 나와봤자 뭐 이자가 정말로 택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 예금을 갖다가 막 해지해버리고 그 돈 들고 주식시장으로 들고 온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저금리 상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 주식시장으로 돈 들고 들어오는 개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들의 이 매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 관련해서 좀 보시면은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주 들어가 봐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요걸 갖다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7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모아놨죠.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쭉 아래쪽으로 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은 한 18% 정도 보유하고 있고, 해외 주식을 22.3%, 그리고 국내 채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조절하냐면, 지금 국내 주식을 16.8%, 그리고 해외 주식을 25.1%, 그리고 국내 채권을 37.9%로 맞추겠다 그래요. 2021년도에. 그러면 채권을 좀 더 팔아야 되고, 그리고 국내 주식을 좀 더 팔아야 되고, 그리고 해외 주식을 좀 더 사야 됩니다. 그러면 요 비중이 맞아질 때, 떨어질 때까지는 연기금에서 계속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연기금 관련해서 우리나라 또 기금이 하나 더 있죠. 요거는 뭐 따로 이야기인데,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규모가 지금 2015년 말에 126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221조입니다. 지금 퇴직연금을 갖다가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냐면 63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이 뭐 전체적으로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뭐 채권시장도 들어가고 하죠. 근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도 퇴직연금을 깨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한 7만 3천 명 정도 된답니다. 중도 인출을 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퇴직연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도 괜찮고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더 유입될 것 같은데 채권 금리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돈이 지금 이래 늘어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확 줄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럼 상당 기간 간다고 보면 이 은행 예금, 채권 금리보다는 이 주식 시장 쪽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또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앞으로 이 퇴직연금들이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면 일단은 국내 펀드는 계속 해지가 좀 늘어나고 있고, 펀드 전체 설정액은 늘었는데 국내 주식은 좀 줄이고, 그리고 해외 투자로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 펀드를 환매를 해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일단은 펀드 쪽에도 지금 액티브 펀드가 뭐 도입이 되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날이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보고, 또 그 과정에 이 펀드 쪽에서 계속 이렇게 자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크게 볼 게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상황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좀 어렵죠. 지금 이렇게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 수급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 이자가 낮아서 남들은 또 주식시장으로 돈 버니까 이 주식시장 쪽으로 돈이 앞으로 상당 기간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연기금이 언젠가는 뭐 고갈되니 뭐 정점을 찍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퇴직연금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기금의 빈자리를 퇴직연금이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이 연기금이 당장 고갈되는 게 아니라서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동안에는 주식시장에 상당한 자금 유입이 수급적으로 아주 좋은 요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투신 쪽은 지금 환매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투신 쪽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액티브 펀드가 들어오면 앞으로 투신도 매매하는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걔들이 한번 매수할 때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추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신 수급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뭐 금융 투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투자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결국에는 이 돈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쟤들은 액티브도 있고 뭐 패시브도 있는데, 어쨌든 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또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번에 보여드린 OECD 뭐 경기선행지수 보여드렸다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지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력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거 비중 맞춘다고, 요거는 뭐 내가 직접 해볼게 이런다고 가져가는 거고, 야는 별거 없고,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지만 들어와야 된다 보고, 개인들은 돈이 없어서 그 은행 이자를 작게 주니까 지금 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얘들이 지금 팔고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되죠.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고,
요거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3,000대 이래 되면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지면은 뭐 2,750까지 밀릴 수도 있던 어떻게 되든 간에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뭐 마감 시황 그리고 장중 시황을 통해서 주식과 현금 비중 잘 맞춰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비중 조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가 시장이 다시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세력들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또 시장의 재료들도 좀 바뀌고 하면 그때 또 다시 비중을 좀 더 조절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정보 요거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보면은 지금 요 위쪽이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지금 이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종목이 많아요. 이럴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바닥권 종목들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지난 한 3월달, 2월달 그때 시황 보십시오. 그럼 이쪽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없었고 여기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바닥권 종목들이 많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되고 고점권 종목들이 많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해 놨는 게 나은 시점입니다. 또 뭐 비중 줄이라 하면은 막 다 팔아보기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50대 50으로 딱 맞춰가지고 비중을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그렇게 파는 와중에도 산 종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 종목들 보면 이 오늘 샀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녹십자라는 종목은 지금 참모들이 이때 매수해서 지금 분할 매도 중이기 때문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10만원 하던 게 지금 40만원 합니다. 거의 50만원까지 잠 찍은 적도 있어요. 이 10만원짜리가 이만큼 갔어요. 많이 못다 아닙니까? 최근 1년 동안. 그래서 뭐 적당하게 정리가 나와야지 인자 더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흥도 여기 2019년도 25,000 하던 게 지금 100% 넘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이전에 좀 떨어졌겠죠. 지금 이것도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 또 셀렉트아이 이 종목도 2019년도 이때는 참모들이 매수할 때 15,000원 아래쪽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45,000도 찍고 막 이랬어요. 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있는 사람들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요거 3개 빼고 짱짱짱 제가 오늘 시장 맞추고 좀 검토를 해보고 괜찮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조정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호재가 없어요. 정확하게 뭐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또 어떻게 시장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뭐 별게 없으면 1월 넘기고 2월 3일 정도 되면은 지금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시장 반응 좀 살펴봐야 되고 또 그게 아니면 지금 2월 중에 여기 3월 달에는 2월 중에 우리나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닙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필수 인력들은 맞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일단 백신을 맞는 그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다시 또 시장이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3월 되면 또 공매도 또 이야기 나오는데 또 이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야 될 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너무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적당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는 그 주식을 좀 잘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익숙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서너 개 주세요. 뭐 4-5개 주세요. 이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 좀 넉넉하게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됩니다. 대충. 너무 꼭지나 바닥을 예상을 하지 말고 대충 올라서만 아마 대충 적당히 좀 챙겨 먹고 뭐 대충 떨어졌으면 더 떨어질 값이라도 대충 좀 이렇게 걸쳐놓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조심해야 될 것은 꼭 저 팔고 나면은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고 나면은
팔고 나면은 내가 판 주식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오르면 배 아프고, 떨어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막 그렇거든. 또 내가 이래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오르면 기분이 좋은데, 매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팔든 사든 어떤 결정을 이렇게 내리면, 막 그걸로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미 뭐 결정은 다 내려놓고 액션을 다 취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뒤에 와서 자꾸 치다 보면 안 돼요. 이게 그 마음 상합니다. 그런 거 딱 버려야 돼요. 소심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냥 결단력이 하고 치아보는 겁니다. 되면 되고 말만 하고 치아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물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함부로 그 말해 주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하나 또 주의를 줘야 될 게, 지금 아마 시장이 이래 좋다 보면은 돈이 몰리는 곳에 사기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좋으면 주식 시장으로 사기꾼들이 많이 모이고,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사기꾼들이 많이 모입니다. 뭐 어디 좋다 그러면 온갖 뭐 잡놈들이 다 섞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주식 시장에도 여러 투자 정보를 꼭 이야기하면서 문자 날리고 카톡방 운영하고 뭐 하면서 온갖 잡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정보 보고 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십시오. 남의 말 듣고 하다가 박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